오늘은 Gi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데요. 외부에 접속을 할 수 없는 내부망 내에서 개발을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형상 관리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동안 SI 프로젝트 내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래. 비주얼 SVN 서버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형상 관리를 SVN으로 관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망에서 우리끼리만 뭔가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서버가 기 쪽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참여하면서 아유, 도저히 이제 비주얼 SVN 이거 20년 쓰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아니 못 쓰겠다가 아니라 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반발 때문에, 개인적인 반발 때문에 이제 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기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자, 기티. 구글에서 이제 기티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오면은 이게 오피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선 우리가 외주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라이센스죠. 우선 이제 여기 보시면 프라이싱 부분이 있는데, 프라이싱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제 프리 버전이 있고 오픈소스라고 나와 있고, 중요한 건 라이센스죠. 라이센스가 여기 MI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프리하기 때문에 저는 Git를 쓰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맥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윈도우 버전입니다. 윈도우. 네, 윈도우 버전 클릭하면은 윈도우 버전으로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사이트조차 접속을 못해서 다운로드조차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미리 밖에서 이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USB에 담아서 이제 업체 있죠. 구축해 주려고 하는 그 업체에 보안 허가를 받아서 안으로 들여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비주얼 SVN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이제 그레들에서 뭔가 디펜던시 받아오는 것들도 미리 USB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아마 들어가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여기서 제 폴더에 표시 실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어쩌고저쩌고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뜹니다. 터미널이. 네, 이렇게 뜨면은 이제 스타팅 웹서버, 그 다음에 3000번 내 로컬에 3000번으로 띄워져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Git 설치를 하셨으면은 Git 배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컴퓨터에 Git 배시를 안 해놨네요. 자, 이 기회에 그냥 Git 배시도 한번 다운로드. 자, Git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윈도우용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여기 보면은 윈도우용 x64. 자, 파일을 열어서 Git 배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넥스트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필요 없고요. 원래 제가 선호하는 옵션이 있긴 있는데 일단 빨리 설치를 해야 되니까 네.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SI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게 되면 내부망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WSL을 세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WSL 세팅하려면 또 그 외부망에서 리눅스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또 뭔가 보안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빼고요. 자, Git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제 Git 배시를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핀시를 해서 Git 배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init 이런 명령어들 제가 지난주에 영상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윈도우상에서는 Git 배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Git를 설치를 하고 뭔가 터미널 창이 이렇게 뜨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로컬호스트 3000으로 들어가기 전에 Git 배시를 왜 띄웠는지 깜빡했었네요. 자기 IP를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IP 컨피그. 그래서 자기 IP가 몇 번인지 살펴보시고요. 이건 WSL이고 여기는 무선이고 무선. 요 IP를 여러분들 이제 살짝 적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합니다. 어떻게 접속을 하냐면은 이제 http
아까 그 IP 있죠? 요 IP. 19, 저는 19168.6이에요. HTTP, 저는 19168, 요거 IP에다가 3000번. 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GT가 이제 설치되면서 내부적으로 서버가 떠 있는 상태거든요. 최초 접속을 했을 때는, 이렇게 초기 설정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어차피 내부에서 우리끼리만 한두 명이 쓰는 거라서 SQLite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경로 있죠? 이 경로. 이 경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다운로드 좀 크게 키울게요. 다운로드 폴더에 제가 여기서 실행을 했잖아요. 여기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요 위치, 요 다운로드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제 DB라든지 이런 경로들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로는 데이터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다음 이제 사이트 제목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예제니까 오후니. 그다음에 최상위 경로는 이제 요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상대 경로가 아니라 이제 풀 경로로 적어 주셔야 돼요. 요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은 디폴트로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도메인이 지금 도메인 없잖아요. IP로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접속을 할 때 로컬호스트 3000으로 접속을 해도 되는데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 서버 도메인이 로컬호스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제가 IP를 먼저 검색을 해서 여기 IP 콜론 3000번 이렇게 포트 이렇게 접속을 해서 자동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쭉 이렇게 넣어주시고 만약에 포트를 바꾸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포트를 디폴트가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론트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프론트에서 뭐 리액트라든지 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3000이 기본 포트잖아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도 바꿔주시면 되고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맨 아래쪽에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설정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디폴트로 두시면 될 것 같고 관리자를 별도로 추가하실 필요 없고 설치하시는 분이 관리자거든요 최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놓으시고 Git 설치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복사 버튼 아이콘이 있죠. 복사를 좀 해두세요. 왜냐면은 요 설정 파일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app.ini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제 초기 세팅을 다 끝나고 나서 요 경로 들어가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Git 설치하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git 명령어 테스트 실패. 제가 git을 조금 나중에 설치를 했죠. 다시 한번 서버를 꺼졌다가 다시 한번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우선 접속했던 거 다시 끄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지금 git 서버가 지금 실행 중인데 최초 실행했을 때 실행 중인 거를 얘를 꺼버리고 다시 실행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git가 프로그램 시작을 할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하려면은 그 작업을 먼저 해주자고요. 왜냐면은 이거를 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의 그 최초 설정 파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루트가 지금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요 파일을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 경로를 또 바꿔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선 먼저 잘 됐습니다. 우선 시작 프로그램에 이 exe 파일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윈도우 R키를 누르시고요. 윈도우 R키를 누르시면은 이런 이쪽에 이렇게 실행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shell startup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제 글자가 좀 작죠? 확대를 좀 해보면 shell startup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프로그램이 등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허용해 주시고요. 파일 위치를 옮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뜬 거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기 IP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IP config 확인을 하고, 저는 지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로 들어가서 http 19168.3000 자,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000번 저는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고 이거 카피를 해두고 이렇게 카피를 해두고 설치하기. 자, 이제 잘 되죠? 예. 그러니까 kit을 설치를 해놨으면은 아까 같이 이제 다시 작업하는 일이 없을 텐데. 네. 자, 이제 로그인을 해야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 우리가 뭐 회원을 추가하거나 그런 거 없었죠, 초기 설정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은 로그인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가입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좀 크게 그러면은 가입하기를 이용을 해서 우선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가입한 사람이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매튜. 자, 이렇게 해서 계정을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로그인이 됐고요. 자, 이제 이거를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워보고 이런 아바타도 있고요. 로그아웃하고 다시 한번 로그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로그인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아까 전에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 매튜라고 했죠. 요거 눌러주시면 편하죠. 로그인. 자,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깃서버가 이 내부방 내에서 구축이 됐고요. 이제 비주얼 SVN 안 써도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랩을 써보신 분들은 깃랩이랑 조금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SI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는 거니까 조직을 만듭시다. 그래서 요 저장소를 만들면 내 아이디에 속한 저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직을 먼저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일단 인프로젝트라고 만들겠습니다. 비저빌리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부망이라서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되겠죠. 저는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혹시나 해서 리미티드로 해놨는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인프로젝트라는 조직이 이건 조직입니다. 조직 생성이 됐고요. 자, 이 조직에서 이제 저장소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인프로젝트 보기.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새 저장소라고 되어 있고요. 새 저장소를 하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으로 뭐 지어주면 좋겠죠.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제 채널에서는 이제 LMS라는 걸로 하고 팩토리? 네, 팩토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쭉 뭐 이런 거 뭐 귀찮잖아요. 저장소 만드는 게 일인데. 자, 이렇게 저장소를 만들고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초기 깃 저장소를 이제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문 나오죠. 이거 우리 깃랩에서도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깃허브에서도 이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저장소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있죠. 여기 팩토리 깃 이렇게 주소가 됩니다. HTTP로 하시면 되고요. SSG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저장소를 연결을 각 개발자별로 하시면 되고요. 초기 세팅은 뭐 PL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기스로 여기 세팅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직으로 들어가서 뭐 저장소가 보통 한 개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두 개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 저장소를 따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저장소를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슈부터 먼저 보시죠. 아니다. 이 조직에 속한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저장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각 저장소의 이슈들을 프로젝트로 묶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팩토리 프로젝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능을 그냥 크리에이트 팩토리 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형상 관리라는 게 소스 버전만이 형상 관리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칸반보드 같은 거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쓰냐?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뉴 백로그 백로그 다음에 진행 중인 이슈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도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플리트 이렇게 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이 컴플리트들을 주간별로 쭉 계속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프로젝트 세팅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각 저장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팩토리라는 저장소에서 내가 이제 이슈를 하나 등록을 하겠죠. 여기 이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이슈 등록을 하시고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 이슈 생성을 했죠. 자, 이렇게 이슈 생성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레이블이라든지 마일스톤 뭐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프로젝트는 이미 만들어 놨죠. 여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여기 팩토리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거 지정을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담당자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저로 일단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은 지금 아이템이 없다고 하는데 요거는 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설정 파일 들어가시면 따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일은 뭐 대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여기 플러스 기호를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기호를 눌러두면은 이렇게 마감일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세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저장소가 이제 배치 저장소가 있었죠. 배치 담당자가 이제 또 이슈를 등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슈를 설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지정을 꼭 해주셔야 아까 그 프로젝트 칸반보드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담당자를 지금 저밖에 없으니까 한 명. 마감일은 뭐 지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주간 배치 세팅 이런 식으로 이슈를 생성을 하고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조직으로 돌아가셔서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팩토리 프로젝트라고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 전부 다 in progress로 돼 있죠. 요거를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디폴트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니까, 백로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in progress.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in progress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그 진행 중인데 이제 complete 됐을 때 이 상태 값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할당된 담당자가 맨 밑에 이제 코멘트를 쭉 남기고요. 여기 보시면은 close with comment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눌러주셔야 클로즈가 됩니다. 네. 자동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GitHub는 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 이렇게 변경이 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돈 주고 하면 있는데. 자, 이제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요 프로젝트는 이 리파지토리에 대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리파지토리가 2개 이상이 됐을 때는 조직으로 묶어서 조직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낫겠죠. 여기는 지금 프로젝트가 안 보이고요. 요게 인 프로젝트가 이제 조직이죠. 이 조직의 프로젝트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버튼 색깔이 빨간색 체크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클로즈 됐다라는 뜻이고 이슈가 클로즈 됐고 요 칸반보드에서는 이제 컴플리트 됐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새로운 멤버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멤버를 여기 멤버 탭에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팀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뷰라고 있습니다. 뷰. 그러면 이제 현재 제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팀 구성원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팀 들어가서 뷰 버튼 누르고 그런 다음에 팀 구성원을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한 개발자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원래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한 아이디 알려주세요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짠으로 등록을 했어요 하면 짠으로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뜨거든요. 아마 깃랩이나 깃헙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짠이라는 애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잠깐 회원가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딱 가입하고 왔고요. 잔으로 잔이라고 입력하니까 여기 보이시죠? 지금 뜨는 거.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팀 구성원 추가 하게 되면은 이 조직에 이런 팀이 있고 이 팀의 멤버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조직에게만 추가를 하게 되면은 뭐 저장소라든지 뭐 이런 거 접속하는 게 가능하겠죠. 뭐 이게 우리가 큰 조직에서 뭔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망에서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만
세팅하시고 이용하시면은 저장소도 이용할 수가 있고, 권한도 뭐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조직의 멤버 구성까지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죠. 메인 브랜치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저장소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브랜치즈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브랜치즈 프로텍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add new rule, 이 부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메인이라는 브랜치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 보호할 브랜치명을 이제 메인 이렇게 하고 푸시 끄기 뭐 이런 옵션 이제 보시고 쭉 룰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인 브랜치가 보호가 되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Git에 대해서 내부망에서 Git을 사용하자. 네. Git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Git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윈도우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MIT 라이센스라서 라이센스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깃랩 수준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슈 관리라든지 이제 칸반보드 활용, 대시보드. 대시보드 안 보여드렸군요. 이게 이제 개인 이렇게 로그인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GitHub에서 봤듯이 뭐 누구는 그 GitHub에서는 잔디 심기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는 파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력들도 여기 쭉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조직 들어가서 조직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개발자분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 파일을 어디서 바꿔야 되냐. 아까 그 Git의 ini 파일 설정 파일이잖아요. 이거 말고요.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Git 요거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했었고 그 실행을 한 게 이렇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이거 X 눌러서 끄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초기 설정이 됐을 때 커스텀, 데이터, 로그 이렇게 세 개의 폴더가 생기면서 커스텀에 컴프 로그가 있고 요 app.ini라는 파일에 우리가 초기 설정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 경로 있죠. 요 워크패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 경로가 아니라 절대 경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요거 이제 요 상태에서 리눅스로 옮기는 거는 한번 안 해봤는데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눅스 이제 뭐 지금은 윈도우로 관리를 하다가 요 워크패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패스들을 이제 이동을 시켜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QTDB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는 아마 그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왜 있었냐면은 기억을 해보자면은 그 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SQLite DB로 관리를 하겠다는 설정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정 파일들도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거든요. 커스텀 데이터 로그.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 쪽에서 Git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커스텀이랑 데이터랑 로그 파일 있잖아요. 요거를 저쪽에 이제 옮겨놓고 덮어 써버린 다음에 앱 inf 요 설정 파일들을 경로만 좀 잘 잡아주면은 그대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내부망에서 비주얼 SVM 말고 Git를 써보자 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만나요.